안녕하세요. 작업의 실습 8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번째 실습에서는 잠오비를 이용하여 이런 별량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런 별량 분석은 독립변인의 집단이 3개 이상이 존재할 때 결과 변인에서 그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통계적 분석 방법입니다. 그럼 예제 문제를 통해서 이런 별량 분석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예제 문제의 독립변인은 강의, 멀티미디어, 조별토론이라는 3가지 범주를 가지고 있는 교수법이고요. 결과변인, 즉 종속변인은 외국어 성취 수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 문제는 3가지 교수법에 따라 외국어 성취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집단 간 차이 검증이고요. 만약 차이가 있다면은 어떤 교수법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사후 검증이 두 번째 연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대 멀티미디어 간의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은 강의 대 조별토론의 차이가 있는가 세 번째 멀티미디어 대 조별토론의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SPSS 실습 영상과 동일한 이런 분석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변이를 보시면은 첫 번째 학생의 아이디인 1년 번호 그리고 두 번째 교수법이 있습니다. 교수법의 레이블을 보시면은 1이 강의, 2가 멀티미디어, 3이 조별토론으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 결과 변인인 외국어 학습 태도는 외국어 성취 수준이랑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별량 분석을 통해서 교수법 간의 외국어 학습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요. 이런 별량 분석법을 사용하기 전에 기술 통계를 먼저 해서 집단 간에 어떻게 수치 차이가 있는지 1차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리트 바이에 교수법을 넣어주시고요. 외국어 학습 태도를 변인 칸에 넣어주시는데요. 스태티스틱에서 중앙값과 최소값, 최대값은 빼고 민과 표준 편차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통계표를 보시면은 3가지 방법의 N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의의 외국어 학습 태도 평균 점수, 멀티미디어의 평균 점수, 그리고 조별토론의 외국어 학습 태도 평균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치만 확인을 하면은 강의법이 가장 낮은 외국어 학습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멀티미디어가 중간, 조별토론이 가장 높은 외국어 학습 태도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방법의 수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이제 알아봐야 할 텐데요. 알아봐주기 위해서 어널러시스에 있는 아노바 탭에 있는 아노바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노바는 별량 분석의 영어 명칭을 줄여서 부르는 약자입니다. 교수법을 픽스트 팩터에 넣어주시고요. 외국어 학습 태도를 결과 변인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썸션 체크에서 등분상 가정 검증인 호모제니어리스 테스트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결과표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분상 가정을 보면은 P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연가설을 기각하지 않으므로 등분산이 가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나타난 표를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순서대로 평균 제곱 합, 그리고 자유도, 그리고 평균 제곱, 그리고 F값, P값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지듀얼 잔차는 교수법이 집단 간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가 집단 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법 간의 F값이 7.60이고 이 F값의 P값이 0.001로 0.05보다 작기 때문에 교수법 간의 외국어 수준, 외국어 학습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교수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사후 검증을 해야 하는데요. 다시 옆으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포스트 호크라는 테스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클릭을 하셔서 교수법을 옆으로 넘겨주시고 아래에 있는 다양한 사후 검증 방법을 체크를 해주셔서 이제 결과표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사후 검증을 체크하실 때는 각 자료에 맞는 검증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모든 방법을 다 체크를 해줬는데요. 이제 결과표를 보면은 강의 대 멀티미디어, 강의 대 조별토론, 그리고 멀티미디어 대 조별토론의 평균 차이와 그리고 표준 오차, 자유도, T값, P값, 그리고 튜키의 P값, 그리고 셰프의 P값, 본페로니, 그리고 홈의 P값이 다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P값을 보고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표를 해석을 해보면은 지금 강의 대 멀티미디어의 평균 차이가 마이너스 4.33이고 T값은 마이너스 2.852 그리고 이 T값의 유의 수준들은 모든 검증 방법에서 지금 0.05보다 작기 때문에 어떤 검증 방법을 쓰든 강의와 멀티미디어 교수법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강의와 조별토론의 검증 결과를 보면은 평균 차이는 마이너스 5.66이고 T값은 마이너스 3.728 그리고 이 T값에 대한 각 검증 방법에 대한 유의 수준 P값은 역시 0.05보다 낮은 0.001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의와 조별토론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멀티미디어와 조별토론 간의 사후 검증 결과를 보면은 평균 차이는 마이너스 1.33이고 T값은 마이너스 0.876 그리고 이 T값에 대한 각각의 P값들은 모두 0.05를 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와 조별토론 간의 마이너스 1.33이라는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사후 검증 결과까지 모두 봤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강의법 대 멀티미디어 그리고 강의법 대 조별토론 방법에 의해서 기인되었다고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사후 검증의 목적은 어떤 것이 더 좋다라거나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별량 분석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의 차이로 인해 기인된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술하실 때는 집단 간 차이가 무엇으로 인해 기인된 것인지를 해석하여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잠오비를 이용하여 이런 별량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 수업에서는 이원 별량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